반갑습니다. 이번 제9강을 준비한 대불련 총동문회 불교인문학습원 원장을 맡고 있는 이지범이고요. 실제로는 북한불교연구소 일을 하고 있는 이지범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 준비된 내용은 서산대사편입니다. 이게 묘향산이에요. 자, 우리 김묘주 회장님,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은 무슨 산인가요? 제일 높은 산. 예. 요즘 제일 높은 산은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쪽에서 제일 높은 산은 서산이에요. 네. 그래서 서산이라고 일기 불려지는 묘향산이에요. 묘향산에 이분이 있다라고 하면 묘향산과 연관이 있겠죠. 그래서 그분에 대한 얘기를 갑자기 제가 다리에 쥐가 나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묘향산은 1098년에 탐밀이라는 스님이 묘향산에 안심사라는 절을 짓고 그때 처음 붙인 이름, 그러니까 11세기에 붙여진 이름이에요. 묘향산이. 그런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묘향산에 이름을 붙인 이유는 향나무, 척백나무, 그래서 이걸 두 개를 합쳐서 동청이라고 해요. 겨울철에도 푸른 이파리를 가진 나무. 그런데 이 두 나무가 향을 내요. 그래서 묘한 향기를 낸다. 이래서 묘할 묘자에다가 향기 향자를 써서 묘향산이에요. 근데 이 산에 이분이 오래 살아서 서산대사라는 호를 붙였다고 하는 것은 낭설이에요. 사실은 그건 횟수로 치면 당신 삶이 85을 사셨는데 그 중에 한 20년 정도만 사셨어요. 그런데 뭐 서산대사가 서산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서산대사의 호가 서산이다.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어떻든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묘향산이에요. 그래서 삼국유사에 나오는 태백산이 묘향산입니다. 묘향산에 신시를 열었다. 우리는 백두산에 열었다라고 하는데 묘향산, 태백산이라고 하는 묘향산에서 열었다는 게 맞고, 현재 묘향산에는 당군굴이라는 유적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묘향산을 볼 수 있습니다. 묘향산, 저 밑에 왜 정자가 뭐지? 라고 했죠. 그 배경에 있었던 이 폭포는 산주폭포. 구슬이 산개 흩어지면서 내린다. 그래서 산주폭포인데요. 산주폭포에 있는 산주폭포의 정자인데 이름은 만폭정이에요. 79년도에 김일성 주석이 정자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정자를 건립을 했어요. 그런데 묘하게도 청기와예요. 청기와의 그 건물의 대각선에 가면 국제친선 전람관이라고 있습니다. 김일성 주석의 생전에 모아놓은 모든 보물들을 거기에 모아놨어요. 그 옆에 제2국제친선 전람관은 김정일의 유물들을 모셨는데 그 건물의 지붕이 청기와예요. 자, 이 구경을 일찍이 만해 선사께서도 여기 구경을 했습니다. 41년도에요. 왜 그럴까? 이분이 만해 스님이에요. 그런데 아까 같이 정자가 없었죠. 여기에 정자가 없었다고요. 만해 스님이 갔을 때는 이 정자가 없었습니다. 40년에 만해 스님이 등산을 갔고요. 지금 이 사진 자료는 국립 금강사에 가면 소장하는 스님의 사진이에요. 이걸 겨울철에 사진 찍으니까 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 오늘의 주인공 서산을 찾아가는 얘기예요. 서산대사가 마지막에 졸하신 곳, 우리 불교에서는 열반이라고 하는데, 열반하신 곳 금강굴에서 앞을 딱 봤을 때 묘왕산을 비로봉을 뒤쪽으로 하고 앞쪽으로 탁기봉이라는 봉우리가 보이는데, 그 봉우리에 탁기봉 정상이에요. 묘왕산 보현사의 앞산. 여기에 이상한 기둥이 하나가 쫙 서가 있어요. 천주석이라고 해요. 서산대사께서 여기에요. 여기 금강굴에서 활을 쫙 써서 활 표적으로 삼았다고 하는 천주석이에요. 하늘을 바치는 기둥석. 그러니까 천주석이라는 기둥석이 이 금강굴에서 보면 쫙 앞으로 보인다는 풍광이 이렇게 좋아요. 서산대사께서 우리나라에 묘양산, 금강산, 구월산, 지리산 이 네 개의 산을 평가한 사산어평이라는 자료가 있는데, 그거는 서산대사가 했기보다는 서산대사의 말이 전하고 1924년 육당 최남선 선생이라는 분이 조선상식이라는 책에 제5권에 묘양산은 수려하기도 하고 웅장하기도 하다라고 평가해 놓은 산중의 풍광을 보고 있습니다. 그분이 여기에서 절을 하십니다. 자, 제 자료의 모든 데이터에 보면 원적암이라는 데이터는 없습니다. 우리 불교계에서 우리 김현삼 법사님도 와 계시지만, 불교에서 스님이 돌아가시면 원적했다라고, 열반했다라고 표현을 잘하고 원적이라고 써요. 묘향원적이라는 1550년 음력 6월 20날짜로 해서 내근강 백화암에 있는 서산대사비에 그렇게 새겨져 있기 때문에 묘향산 원적암에서 돌아가신 것이다라고 질문을 해요. 그래서 제 자료에 보면 어디서 돌아갔을까? 이게 이제 원문에 대한 해독의 오차입니다. 묘향산에서 원적 돌아가셨다 이 뜻인데, 묘향산 어느 암자에서 돌아가신 서산대사에 대한 표현으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묘향산 원적암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게 묘향산은 지금까지 탐밀대사가 묘향산에서 절을 만든 이후에 원적암이라는 암자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분이 마지막에 돌아가신 분이 이 금강굴이에요. 금강굴인데 너비 15m에 높이 10m예요. 여기에 청허방장. 청허가 누구예요? 서산대사의 법호예요. 법호의 호를 따서 청허방장이라는 건물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금강굴인데 금강굴에서 열반을 하셔요. 그런데 이분은 요즘이야 우리가 보고도 있지만 1600 어떻든 1630년에 청어집이 제자 중봉선사에 의해서 편찬이 되는데 거기에 처음 등장하는 판화 그림이에요. 그렇게 서산대사의 제일 오래된 그림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모든 그림은 다 17세기 이후입니다. 정조 이후 때 만들어진, 영정조 때 만들어진 진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묘하게도 여기에도 수염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비밀을 파헤칠 겁니다. 그 다음에 제일 오래된 통도사 성부박물관에 보존된 서산대사의 진영입니다. 이 진영은 서산대사 진영인데 이게 1736년에 그려진 서산대사의 가장 존경받는 얼굴이에요. 다음에요. 묘향산 보현사에 있는 그림인데도 같은 연대에 만들어져 있는 일제강점기 때 촬영된 1909년에 촬영한 서산대사의 모습입니다. 여기에도 이분은 수염을 깎아버렸어요. 자, 제가 수염을 자꾸 얘기해요. 우리 권정화 쌤,
요 턱에 있는 걸 수, 옆에 있는 걸 구렛나루를 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수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렛나루가 없으면 염이 없는 거예요. 수만 있는 거죠. 제가 위에는 없는 만큼 양쪽에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진도 없어요. 자, 이제 얘기의 본론이에요. 한국 불교를 보니 원효 새벽 효차잖아요. 아침부터 이렇게 쑥 시작을 해요. 그리고 원효 스님이 사실은 우리나라 불교를 일으켜요. 막 일으켜 놓았단 말이에요. 일으켜 놓아놓고 막 융성하니까 고려시대 들어와서 보조라는 스님이 비출조자를 써서 불교를 쫙 비춰버려요. 그래서 불교가 원효에서 시작을 해서, 원효 스님이에요. 시작을 해서 고려 때 보조 진울에 와서 비추면서 마지막 최고의 끝을 보여줘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불교가 점점 하락해요. 그런데 서산에서 오신 분이 쫙, 근데 뭐냐 하면 서산은 일락처라고 해요. 해가 떨어지는 곳. 서산이다 보니까 어떻든 한국 불교는 기울고 있어요. 원효에서 시작을 해서 보조에서 비추다가 보조에서 비추고 서산이 그나마 명맥을 유지해요. 서산이 끝나고 난 다음에 등장한 대표적인 인물들이 허자돌림들이에요. 경허, 망공, 공, 허 쫙 비춰요. 경허선사에 와서 싹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불교가 한국 불교의 전체적인 맥락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 이 네 인물을 등장을 시킨 겁니다. 원효에서 시작을 해서 보조에서 비추고 서산에 와서 기울어진 걸 명맥을 잇고 경허성우에 와서 중간 허공을 가르는 공허한 얘기로 연결된 학문의 세계가 펼쳐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첫 번째 질문 계속 얘기했듯이 수염이 없어요. 저하고 많이 닮았죠. 호빵맨이라고. 원효 스님이에요. 경주 불황사에 가면 이분이 쫙 해서 진영을 해서 그려놨어요. 근데 이 그림을 언제 그렸을까? 86년도에 그린 그림이에요. 86년도 그린 그림이 원효 스님의 표준 인물이 됐다고요. 그런데 왜 이 얼굴에 호빵맨이 되냐? 우리 권순재 선생님처럼 호빵맨이 되냐? 이 성년의 모습은 자기가 상상하는 모습하고 동일해요. 온화하고 어디 가도 원만하다, 원만한 상호다라는 그림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성년들의 얼굴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둥글둥글하게 모난 곳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진 한번 볼까요? 이 사진이 원효 스님이에요. 15세기 무로마치 시대에 일본에서 그려진 최고본 원효 스님의 모습입니다. 신라시대 때 서양에서 온 사람, 춤춘 사람이 누구죠? 처용이에요. 처용의 얼굴과도 흡사할 정도로, 흑두타오도 연관할 정도로 이렇게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시커먼 얼굴에 키도 크게 보이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점점점 내려오니까 1863년에 범어사에 있는 원효 스님의 얼굴이에요. 그동안의 원효 스님의 모습하고 1863년에 원효 스님을 상상했던 당시의 모습은 이렇단 말이에요. 우리 경남에서 오시는 문정국 회장님 자주 뵀잖아요. 원효 스님이 얼굴이 이래 생겼단 말이에요. 전부 인간적으로. 저 먼 세계에 존재하는 인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더하죠. 이 사진은 포항 5호사의 그림인데 20세기 사진 진영이에요. 너무나도 인간적이잖아요. 여기에 원효 스님은 그래도 그렇지 수염은 좀 그려놨어요. 원효 스님의 얼굴이 이렇게 등장을 한다. 자, 이 얼굴을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계속
오늘 영화 본다 했죠. 자, 이분 또 도성국사예요. 도성국사. 서남사에 가면 서남사의 진영에 가면 이 사진이 지금 이름은 도성국사신데 의천대국사 진영하고 거의 싱크로율이 거의 비슷해요. 그렇게 사진이 그린 사람이 거의 비슷하게 그려 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림이 1506년에 그린 그림이란 말이에요. 조선시대에 그린 거기 때문에 다 조선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어요. 스님들이. 그래서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의 고려 진울 스님도 수염이 없어요. 머리카락이야. 그래요. 머리카락에 대한 얘기, 제가 남자의 국보 1호가 뭔 줄 아세요? 김묘주 회장님. 자존감이에요. 여성은요, 따스한 마음이래요. 딴 거 생각하셨죠? 국보라고 하면. 어떻든 머리카락 없으니까 삼손처럼 힘이 비실비실비실해요. 그렇게 스님들이 보면 절에 가면 기운 나는 게 스님들은 다 머리카락이 없으니까 같이 이제 기운이 남는 거. 절에 가야 제가 힘이 솟아나요. 진울 스님도 이렇게 없단 말이에요. 진짜요. 컬러로 봐도 수염이 없어요. 자, 진울 스님만 없는 게 아니라 서산대사요. 일제강점기 때 촬영된 해인사 홍지암에 있는 서산대사의 얼굴입니다. 1910년에 촬영된 사진인데 1800년대 그려진 서산대사의 모습입니다. 너무나도 인간적이죠. 근데 이분은 그 옆에 짝지로 있는 서산대사를 중앙에 두고 짝지로 우리가 바라보는 쪽에서 좌측에 있는 뇌묵처형 스님의 얼굴이에요. 일제강점기 때 찍은 사진이란 말이에요. 그 옆에는 서산대사예요. 여기서 제 의문이 풀렸죠. 스님들의 진영에는 수염이 있다? 없다. 90%는 맞고 10%는 틀린 말씀. 여기 한 분 있잖아요. 이분이. 이 수염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대도요. 뭐냐면 지금까지 전해져 오는 얘기 중에 서산대사께서 임진왜란 때 외장을 무찌르기 위해서 백마를 타고 흰 수염을 날리면서 백발을 날리면서 전장을 진두지휘했다라고 표현하고 전해져요. 스님들은 일반 머리를 깎아버리잖아요. 그래서 머리카락 백발은 존재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스님들은 진영에서 보여드렸듯이 수염이 없어. 그리고 백발을 날릴 수염이 없어요. 오죽하면 서산대사께서 백마를 타고 흰 백발을 날리면서 달리니까 수염이 말꼬리를 쳤다 라고 하는 전설 같은 얘기도 전해져요. 근데 이분은 왜 수염을 이렇게 길었을까요? 사명대사예요. 사명대사만 유일하게 수염이 그려져 있어요. 이게 언제 그려지냐면 1738년 영조 14년에 그려진 태화입니다. 또 이분만 수염이 있어요. 다른 사람 수염 없어요. 자, 이분은 통도사에 있는 그림인데 1739년에 그려진 서산대사의 상징이에요. 자, 사명대사는 수염부터 그래요. 얼굴하고는 상관없어요. 이게 제일 성현다운 서산대사의 진영이에요. 대구 동화사의 성보박물관에 가면 직접 지금도 볼 수 있어요. 원만한 상우에 도톰한 입술에 빨간 입술을 색칠하고 긴 수염을 최소 1m 이상은 기른 수염을 기르고 있는 사명대사의 수모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모든 진영에는 수염이 없는데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경허스님이에요. 경허스님의 수염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 사진은 1936년에 설산 최광익이라는 해남에 사시는 분이 그림을 모사를 해서 지금 공주 마국사 조사전에 봉안이 돼 있어요. 없잖아요. 이건 진본의 사진이란 말이에요. 사진에는 수염을 생캉 잘라버렸어요. 자,
지금까지 한 얘기를 이 사람이 기가 막히게 얘기를 해놨어요. 이 사람이. 매월 땅이에요. 머리를 깎는 것은 세상을 피하기 위하며 수염을 기른 것은 장부의 뜻을 위함이다. 멋있지 않나요? 이래 얘기하니까 서거정, 자기 친구예요. 몇 살 많은 형인데 선배가 이렇게 해요. 매월 땅의 모습은 그것도 아니고 입산도 알고 출산도 이게 나오는 것도 취향이 마음대로 한다. 이래 얘기하니까 율곡이가 존경했던 김시섭은 이렇게 평가해냈어요. 신유적불이다. 행적은 성녀인데 본 마음은 유학자다. 제가 머리를 자른 이유는 세상을 피하기 위함이요 수염을 기른 것은 장부의 뜻을 나타낸 것이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박수가 나와야 되는. 그래서 스님들은 일단 머리를 깎고 시작해요. 남과 다르게 하려고.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까지 전해지는 서산대사의 모습이에요. 백말은 아니에요. 흰 수염을 날려 대장의 칼을 찼어. 일본 회장이 살려달라고 막 쳐요. 이 그림을 2012년에 평양에 가면 만수대 창작사라고 있는 김봉학이라는 인민 작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그렇게 서산대사의 남북이나 다 합쳐서 이미지가 흰 수염을 날리면서 물리쳤던 전장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 주제가 서산대사 전장의 영웅이에요. 이 영웅을 제가 붙인 게 아니고요. 19세기 초에 이광사의 아드님 연려실 누구죠? 연려실 호가 연려실이에요. 이경익이라는 연려실 이경익 선생이 선책이 연려실 기술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기술했노라. 연려실 기술에 이분을 임진의 성장이라고 첫 표현을 합니다. 제가 붙인 용어가 아니라니까요. 이경익 선생이 처음으로 붙인 이름이에요. 아까 그 그림이 이 그림이잖아요. 클로즈업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 그림에 진짜일까? 그렇잖아요. 북한 화가 김봉학의 서산대사 작품이에요. 서산대사 김봉학이라고 그림으로 해서 시중에 판매가 됐어요. 평양에 가면 만수 창작사가 있는데 공훈 작가가 있고 인민 작가가 있는데 공훈 작가는 뭐냐면 국가에서 라이센스가 달라요. 1급이고 여기는 일반 인민 작가인데 인민 작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서산대사의 모습이 이렇다고요. 진짜로요? 수염이 없는데 뭐. 그래서 서산대사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실제에 전해지는 서산대사 모습과는 다르다 라고 하면 서산대사가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임진난을 통한 지금까지의 궤적에 이 제기를 할 수 있다라는 전제가 됩니다. 왜 그래서 제가 수염을 자꾸 가져오는 얘기가 그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한반도를 알아야 돼요. 지금까지 이 사람은 모든 게 참 우리나라 대한민국 지도가 여기 백두산이고 요렇게는 압록강, 요렇게는 두만강이에요. 이렇게 해서 쭉 내려오면 여기가 묘양산이에요. 묘양산에서 쭉 내려오면 을지문덕 장군의 살수대첩이 일어났던 청천강에서 내려오면 여기가 평양이에요. 평양에서 쪼르르 내려오면 여기가 개성이고요. 여기가 지금 우리가 있는 서울이에요. 이분의 행적이 여기에 해남까지도 가 있고요. 여기에 밀양, 표충사까지도 가 있고요. 대구의 동화사의 그림까지도 있습니다. 이 그림은 계속 등장합니다. 왜? 지리적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분을 판독하는 데 있어서. 오늘 이 주제는 서산대사라고 했죠. 서산대사를 보면 서산에 있는 모습을 봐야 되잖아요. 이게 서산입니다. 제가 여기 갈 때 제 집사람이 또 가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묘양산을 들어가는 초입의 모습입니다. 이게 묘양산 비로봉이에요. 이게 묘양산이고 아까 얘기는 타키봉이 이거예요. 이게 그야말로 살수대첩이 있었던 청천강입니다. 청천강. 사진을 어디서 직접 찍으면 안 되나요?
집사람이 가지 말라 했는데 갔다 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럴 줄 알고 묘양산에서 내려오면서 이 안주에 도착했어요. 안주를 왜 얘기해줘? 우리 서산대사의 고향이에요. 아버지는 지금의 양주의 창파예요. 창파에서 본래 전주 완산 최씨예요. 전주의 옛 이름이 완주 완산이에요. 전주 최씨인데 아버지가 고조 할아버지죠. 고조 할아버지가 양주로 이사 왔다가 양주 이사 와서 머리가 좋으니까 시험 치니까 참봉이 돼요. 그래서 안주에 정착을 해서 이분이 안주에 태어나요. 안주에 가니까 청천강이 이리 흘러가요. 그래서 우리 김명년 씨 같은 분이 기차에 다니면 이 여성 동무가 오지 말라고 딱 통지한 검문소예요. 서치 막 비춰요. 이게 청천강이란 말이에요. 청천강 경비대요. 이 경비대 청천강이 쫙 흘러가고 있는 안주의 안주성. 지금 우리야 일제를 하지만 옛날에는 오랑캐 넘어온다고 해서 모든 성은 북쪽으로 사여져 있어요. 그렇게 성이 읍성조차도 북쪽을 중심으로 해서 사여요. 이게 백상로예요. 안주에 있는 백상로. 그게 정문이에요. 사람들이 우리 백성들이 사는 동네는 여기고 이게 청천강이고 이 건너편이 평안북도 묘양산 보현사로 가는 길이에요. 거기에 안주읍내에 안흥관이라는 건물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바뀌었어요. 또 갔다 왔냐고. 이거는 갔다 온 길에 누구 사진을 빌렸어요. 네. 그래서 지금 사는 삶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서산대사의 고향을 안주라는 고향을 찾아봅니다. 안주가 일제강점기 때 철도가 놓이면서 도시가 두 개가 생겨요. 기존의 구안주와 새로 생긴 철도 기차역이 되는 신안주의 모습이에요. 자, 신안주가 생기면 피난 갔던 서산대사가 머물렀던 의주에 기차점이 생기면서 경의선에 생긴 신의주가 또 생겨있어요. 의주의 새로운 곳, 안주의 새로운 곳, 세신자를 쓰는 거예요. 들어가니까 동네 이름이 평안북도와 평안남도로 구분이 돼요. 안주시로 돼요. 이 다리 이름은 용흥사다리예요. 용흥하면 대굴, 용문 대굴이 나오는 동네로 간다라고 하시면 돼요. 이게 평북버스예요. 버스가 이렇게 다닌단 말이에요. 자전거를 타죠. 고속도로예요. 자, 그 아버지가 태어나기는 안주에서 됐지만 참봉의 역할을 하니 이 아버지가 직함이 뭐냐면 평양에 가면 기자릉이라고 있습니다. 기자릉의 능참봉이었다고. 평양에 지금 또 있어요. 기자릉이라고. 여기 능참봉을 해요. 능참봉의 삶을 하니까 너무 무료해. 여기 기자릉의 제실이에요. 여기에 기자릉이고 지금 이게 만월대예요. 이게 대동강이고요. 기자릉의 정자각이 이렇게 있습니다. 정자각에서 맨날 부어라 마셔라 부어라 마셔라 술을 그렇게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자릉에 이게 신도비예요. 저쪽고 해서 기록해 놓은 신도비가 이렇게 전하고요. 신도비의 제실에 이게 이제 제실이고 여기에 행랑채인데 여기에 문을 내가지고 맨날 신발이 여기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아침마다 오고 여기 신발이 있잖아요. 우리 홍정표 선생님 여기 신발 놔두고 맨날 여기로 다녀요. 술 먹으러 밤에. 그래서 그분의 후손인 완산 최 씨의 할아버지로 추정되는 제실 옆에 있는 지금의 평양의 할아버지. 이렇게 생겼다고요. 유추해보면. 자, 그 동네의 얘기가 여기 평양의 얘기예요. 평양에 흐르는 강은 대동강이에요. 대동강 물장수로, 물팔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이 공부를 잘해서 9살에 어머니를 여의시고 10살에 아버님을 여의시니 안주 목사가 이 이름은 여신인데 여신이의 총명함을 일찍이 꿰뚫어 보고 그분이
노수신이에요. 이분이 평양이란다 서울 한양으로 모시고 와서 시험을 치르게 했는데 15살에 시험을 쳤는데 똑 떨어져 버려요. 일반 시험에. 그렇게 해서 시험에 쳤는데 똑 떨어지고 서글프고 힘들고 하니 자기의 사부인 노수신이 지은 길을 따라서 남양을. 그래서 15살에 떨어지고 18살에 출가를 하고 21살에 계를 받아요. 이분이 시험을 쳐요. 명종 때 드디어 서림 뜯듯이는 고시가 열려요. 성시가 열려요. 성과 평이에요. 성과가 열려요. 여기에서 성과 제1회 성과 1530년 11월 19일 날 첫 시험에서 그랑프리를 먹어요. 장훈급제를 한단 말이에요. 전체 수석. 그러면 4회 때 전체 수석은 사명당입니다. 그 성과평의 시험 치는 앞에요. 봉원사예요. 봉원사는 선종 시험을 치고 남양주 봉선사는 교종을 써요. 교종에 이르는데 성과원이라고 해놨어요. 그렇게 여기 체마받쳐로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어요. 강남 봉원사의 옛날의 모습이에요. 지금의 강남 봉원사하고 전혀 다르다고요. 이게 언제 1920년대 사진이에요. 봉원사의 모습입니다. 자, 봉원사가 이렇게 땅이 이렇게 넓었어요. 근데 요만큼만 있어요. 여기 일주문도 있어요. 여기에 우리 대불련 역사와 연결이 되어 있는 봉원사입니다. 어떻든 뭐 봉원사는 오늘하고 상관없지만 어떻든 서산대사가 여기에 주지를 맡아서 삶을 사십니다. 수도산 봉원사예요. 지금의 이런 모습으로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금강산으로 들어가서 그때에 이 사람과 만났던 사람이 유점사에 계셨는데 일제강점기 때는 금봉사 뭐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금봉사 일주문의 모습입니다. 이게 유점사예요. 유점사의 모습이에요. 유점사에 이 많은 스님들이 살아계셨다. 지금은 흔적만 남아있습니다. 불타가 없어지고요. 그런데 여기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런데요, 모든 스님들이 다 사람들에게 와서 절을 만든대요. 헛방이에요. 민간인 출입 금지 지역이에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구글 지도에서 캡처를 하면 이 정도만 표시가 돼 있어요. 유점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럴 줄 알고 추적을 했지요. 산영루가 있는 산영루 앞에 있던 홍해가 이렇게 지붕을 얹었던 저쪽 편에 하고 이쪽 편에 홍해만 이렇게 덩그러니 지금 유점사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산은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었다가 또 사라진, 여기가 비로봉이에요. 여기가 금강산이에요. 외금강에서 바라본 금강산의 모습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찍은 금강산의 비로봉의 모습입니다. 이분들이 설명을 합니다. 여기가 비로봉이잖아 라고 이 사람 두 사람이 얘기를 해요. 여기는 외금강, 이 안쪽은 내금강, 여기는 해금강, 이렇게 지역이 구분이 됩니다. 이 그림을 일찍이 겸재 선생께서는 사진 한 장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외금강 쪽은 남성적인 골산, 내금강 쪽 안쪽은 육산, 이 그림을 1734년에 그려놨어요. 그런데 이분이 나이가 드시니까 이 그림으로 바뀌어요. 과감하게 생략을 해요. 생략을 해서 외금강, 내금강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여기는 장안사의 그림이 있습니다. 금강산 또 뭐라고요? 예. 그래서 평양냉면, 옥류관 냉면 한 그릇하고 가신다셈 치면 되겠습니다. 금강산에 가면 바깥쪽은 여러분 다 다녀오셨잖아요.
근데 안쪽은 제가 갔다 왔거든요. 안쪽 얘기를 하려고요. 그 안쪽이 내건강이에요. 지금은 사라져버린 장안사부터 시작해서 쭉 타고 들어가는 절이에요. 표운사가 유일하게 남아있고 보들감이 있는 절이에요. 옛날에는 이렇게 갔어요. 1900년에 장안사 앞에 계곡에 이 모양으로 탐방을 갔다. 여기 김 법사님 요 담배 피우고 있잖아요. 곰방대 들고 이렇게 쫙 해서 여기에 시작하고 여기 담배 하는 건 방구 끼는 사람들이에요. 앞접이 이제 가이드를 하는 거죠. 금강산의 최고 봉우리는 비로봉이에요. 모든 기록에는 1638m라고 돼 있어요. 자, 우리는 남쪽에서는 인천 앞바다를 기준으로 해서 해발 몇 메타예요? 북측은 원산 앞바다를 몇 메타로 해서 해발 몇 메타예요? 중국은 바레만, 그 청도 앞에 바레만을 기준으로 해서 몇 메타란 말이에요? 그리고 북측에는 원산으로 기준을 해요. 원산으로 기준하는데 이 돌 위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니까 1m가 더 올라갔어요. 그래서 비로봉 1639m예요. 그래서 비로봉 정상이에요. 그럴 줄 알고 궁금해할까 싶어서 여기 적어놨잖아요. 자료, 옛날 자료를. 여기에 콘크리트를 이렇게 올려놨다고. 여기에 새긴 글자도 있습니다. 이 산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표운사예요. 표운사. 금강산의 4대 사찰이라고 하죠. 표운사, 장안사, 유점사, 신계사. 4개 중에 표운사만 존재하다가 2007년도에 신계사가 다시 복원이 됐고요. 나머지 2개 사찰은 흔적도 없이 전란 때에 사라진 절이 됐습니다. 이렇게 영어로운 절입니다. 내근강 표운사의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제가 2007년 6월 22일 날 갔다 왔어요. 자, 그 앞에 표운사 앞에 백화암 서산대사가 여기에 사셨기 때문에 백화도인, 백화산인 이렇게 써요. 그 백화사 앞에 내근강의 일주문이라고 하는 삼불암의 바위가 2개가 덩그러니 있습니다. 삼불암이라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절인 줄 알아요. 바위 암자예요. 세 분의 부처님이 새겨진 바위. 그래서 삼불암인데 여기에 새겨져 있어요.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길을 통해서 옛날에는 표운사 내근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2007년 6월 22일 날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세 분의 부처님, 요 뒤쪽에는 나홍선사가 새긴 50분의 60명의 부처님도 새겨져 있습니다. 이 부처님도 나홍선사가 1366년에 표운사에 머물면서 새겼다라고 하는 전설입니다. 삼불암, 요 옆에 윤사국이라고, 윤사국은 18세기에 강원도 관찰사에 있던 분이 이 글자를 새겨놨어요. 그런데 이분은 참 공교롭게도 표운사도 중창을 했지만 이분은 자기 이름을 쓰는 것과 동시에 이런 유적 유물의 네이밍을 많이 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묘길상의 네이밍까지. 네이밍을 하신 분이 윤사국 선생이에요. 도지사이죠. 여기 표석을 북측에서도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자, 그 옆에 올라가면 우리 김춘화 회장님하고 손 붙잡고 바로 올라가면 만나는 곳이 백화암이에요. 1403월 8일 날 북측에서는 전쟁에서 소실된 게 아니고요. 우리 남측 기록을 하면 화재로 홀라당 태워 먹어요. 화재로 없어져요. 그런데 사진에 1914년 3월 8일 날 돌아가셨기 때문에 2년 전에 찍은 백화암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건물이 있잖아요. 우리 경상도에서는 기와가 쭉 이어지는 줄기와 집이라고 하는 일자형 집이에요. 이 집이 그대로 있고 앞쪽에 서산대에서 비가 있고 부도가 있습니다. 지금은 불타가 없어서 수충영각 14년 3월 8일 날 화재로 홀라당 다 태워먹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곳에서 서산대사께서는 이 얘기를 합니다. 삼몽사라고. 나도 나그네에게 꿈 얘기하고 나그네도 자기 꿈 얘기하고 그 두 사람은 다
꿈 얘기를 하는 두 나그네. 그것 또한 꿈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도요. 그런데 그로부터 금강산에서 묘양산으로 쏙 가요. 자료에 두 가지예요. 월사 이정구 선생이 쓴 자료에는 보면 금강산 향로봉에서 읊었다. 향로봉은 지금 금강산 메인 있는 쪽이 아니라 지금 금봉사 가는 길 쪽에 있는 향로봉이 있어요. 가는 길에 적었다라는 개념이 되는데 그렇지는 않고 묘양산 향로봉에서 찍었다고 서해 유성룡 선생님의 책에 등향로봉이라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묘양산 향로봉에서 쓴 글이에요. 이놈의 글 때문에 개미집이고 호구들은 초파리다. 이 얘기 때문에 정열입 모환 사건 때 연루가 돼서 묘양산에서 이게 한양도성 의금부가 아니에요. 의금부는 고관 대작들이 가는 겁니다. 검사, 판사 이런 사람들이 잡혀가는데 의금부 포도청으로 끌려가요. 포도청으로 끌려와가지고 모진 고문을 당해요. 그런데 서해 유성룡 선생이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계속 청원을 해가지고 풀어줘요. 풀어주면서 성조가 이분에게 왜 그렇게 했느냐 안 했느냐를 물어보니 성조가 감탄을 해서 금은 대나무 그림 병풍을 선물해가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전설도 전하는 절입니다. 이 사람이에요. 필이에요. 선조 어질이라고 전하는 전리품, 모자, 뒤집어 쓴 모자. 선조의 유일한 어진으로 지금 전달되는 자료입니다. 1594년에 그린 그림이라고 하는데 동아일보, 중앙일보가 74년 7월 9일자로 이 사진을 고정을 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이분을 통해서 피난가요. 이 피난가는 자료는 우리나라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본에 존재합니다. 일본 국회 도서관에 존재하는 이렇게 피난을 갔어요. 피난을 간 곳이 평안북도 의주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건 압록강이에요. 아까는 청천강인데 압록강이 흐르고 압록강을 여기가 단둥지역이에요. 압록강을 바라보는 통군정이에요. 의주 업성의 북문이에요. 여기가 의주 업성이 돼요. 그런데 여기에 그로부터 거의 600년, 421년인가요? 지나서 순조가 가요. 1909년에 1월달 가요. 이 순조가 탄 차예요. 여기가 의주역이에요. 의주역에서 시내로 쪼르륵 따라가는 여기가 통군정이에요. 여기가 의주 업성이라고요. 여기 배 타고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9년 1월 29일에 도착해서 서북 순행에 순종이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이게 통군정의 모습이고 이 골짜기를 타고 와서 순종이 내려옵니다. 그때 순종 온다고 길을 막 닦는 바람에 길이 험난하게 돼 있어요. 지부장님 오신다고 이렇게 글을 험난하게 닦아놨어요. 닦아놓고 여기에 연회가 열려요. 망국기, 태극기를 걸어놓고 연회가 열렸는 곳이에요. 이 장소가 현재는 이렇게 변해가 있어요. 평안북도 도청으로 의주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해방되면서 74년도에 신의주로 도청 소재지를 옮겼어요. 옮겼는데 아직까지도 여기는 유적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 해동 제1관, 관문의 관문, 의주 남문의 모습. 현재 이렇게 돼 있어요. 해동 제1관 내훈루라는 편액을 달아서 현재 북측에서 이렇게 복원을 잘 해놨어요. 자, 이 그림이 여기에요. 요 압록강이에요. 의주까지 도망갔어요. 아까 그 사람이. 우리 백성을 버리고 도망간 이 역사에 세 사람이 있죠. 첫 번째 이 사람 선조, 두 번째 남한산성으로 도망간 인조, 세 번째는 성만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서울에서 평양으로 부산으로 도망간 사람이에요. 그때에 이 의주에서 서산대사를 찾아서 선조가 그래서 여기
여기 행궁에 가서 만나게 되죠. 행제소예요. 여기서 서산대사가 만나요. 이게 처음 공개하는 자료인데. 왜 그러냐면요. 이 자료가 이거예요. 70년도 묘양산 보현사에서 출토가 돼요. 출토가 됐는데 지금은 재작년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재미 교포에게 넘겨버려요. 그래서 유출이 돼요. 유출이 돼서 실려있던 게 영변지 1843년에 편찬된 자료예요. 여기에 이 자료가 있어요. 자료 18쪽에 있어요. 임진난, 서산대사는 떼고 임진난 경문이에요. 서라 일어나라 나오라 때는 왔다. 살기만 도모하면 죽음이 있고 죽기를 각오하면 살기 특징법이다. 어디서 많이 들었는 얘기 같죠? 이승만만 그리면 안 돼요. 그럴 줄 알고 이렇게 해놨어요. 이거는 장자가 한 얘기예요. 이솝 우화에도 나와요. 이순신 장군도 얘기를 했어요. 미국의 벤저민 프랭클린도 얘기했어요. 마지막으로 전쟁 나중에 승만리가 50년 10월 27일 날 평양 탈환 환영 시민대회에서 이 말을 해요. 그 신 목소리로. 나의 사랑하는 성도여 일어나라. 불떠여 나오라. 더구나 불보살의 가호가 있음이라. 임진년 5월 팔도 도총섭 서산청어 100. 자, 자료 18쪽 주에 보면 깨알같이 적어놨어요. 자, 우리가 무슨 길을 가다가 보면 아파트 공사장 옆에 이단을 꼭 있잖아요. 명연이요. 백자 많이 나오잖아요. 주임 백. 무슨 뜻인지. 너의 모든 애로사항을 내가 한꺼번에 다 해결해 줌. 이게 일당백에서 나온 용어예요. 그 얘기가 서산대사가 처음으로 서게 돼요. 그래서 서산대사는 전쟁에 출전하면서 이유를 달았어요.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머리 깎은 사람이 살생도 아닌, 그냥 간단한 살생도 아닌 살육이잖아요. 전쟁에는. 살육에 대한 핑계를 대요. 이유를 댄다고요. 이유. 임진난 출전의 이유를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살생의 약한 무리를 없애고 나라를 안정하기 위해 창의했노라고 제 자료 15쪽에 잘 기록을 해놨어요. 출전은 살생의 악한 무리를 없애고. 외놈들이에요. 일본 놈이 아니에요. 외놈들이에요. 나라를 안정하기 위해 창의, 의분을 일으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이유는 성가귀감의 기록이에요. 4가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나는 출전한다라고 했어요. 4가지 은혜. 3가지 은혜는 다 알고, 우리 스님에게는 은혜가 한 가지가 더 붙어요. 그게 시은혜예요. 김명년 제가 불작해서 시주를 한 금액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시주에 내가 응당 참여하겠다라는 의미를 생각해 가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전이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히 선조가 나라님이 불러서 그렇게 출전했노라라고가 아니라 이유를 충분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료 15쪽에 있는 얘기예요. 거기에 가면 그래서 모인 장소가 안흥, 평안남도 순안에 있는 법홍사예요. 31교구 본산 중에 하나였어요. 현재 이렇게 절이 존재합니다. 대봉전도 존재하고요. 여기에 수많은 뜰이 존재하고요. 지금 순안 법홍사 전경입니다. 이렇게 상화상각도 있고요. 극락전도 있고요. 대웅전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현존하는 사찰입니다. 옛날에 30일 본산의 사진은 박혜진 선생님이 제공해 주신 사진이에요. 여기에 사진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여기에 법봉사에 있던 스님 1939년에 찍은 사진에 나오는 스님들의 모습이에요. 그럴 줄 알고 클로즈업을 해놨어요. 여기에
운판이 있어요. 밥 먹자! 불났다! 할 때 두드리는 운판이 이렇게 다 골뱅이처럼 붙어 있고요. 두 분의 스님들이 수행을 해서 법봉사를 지켰어요. 현존하는 법봉사 대웅전의 부처님입니다. 철불이에요? 목불이에요? 하나, 둘, 셋. 목불입니다. 여기에 이 두 분이 딱 있어요. 두 분. 서산대사, 사명대사 두 분이 진영이 이 대웅전 안에 모셔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꼭 가야 되는 이유가 천장 벽화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꼭 보러 가야 돼. 자, 이렇게 순환 법봉사에서 창의 전쟁을 막겠다고 발의한 사람은 그래서 서산대사는 1150명, 금강산 금봉사에서 발기한 유정스님은 서산 사명대사는 700명, 전라도 금산에서 발의한 뇌묵 처영스님은 500명, 그리고 여타 스님들 포함해서 5,000명의 병사가 합산해서 성병으로 출전을 합니다. 출전해서 첫 번째 성과가 이룬 곳이 평양입니다. 평양 전투라고. 이게 대동강이에요. 그리고 논란이 됐던 능로도 경기장. 여기가 평양, 지금의 평양의 모습입니다. 평양의 실적인 강은 대동강이지만 그 중심의 강은 보통강이에요. 보통강이 이렇게 흘러요. 그래서 이게 평양성, 전체 평양성인데 평양성의 정문은 보통강의 정문에 있는 내성, 내성의 중앙에 있는 보통문이 정문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평양 갔다 온 사람은 다 여기에 있는 대동문이 정문인 줄 알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제일 먼저 장수왕이 안악궁에 고구려 궁궐을 열었다가 다시 영유왕 때 이 지금의 평양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 옮길 때에 가져온 주몽에 무덤이 있는 동명왕릉은 그 대각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가 놓여져요. 안악궁에서 고려 왕명터에 배알하기 위해서 가기 위한 다리가 놓여졌던 기록이 있습니다. 고맙게도 해관 김기준 선생이 1836년에 평양 전도를 대동강 앞에 있는 그림을 쫙 그려놔서 우리가 다시 판동할 수 있습니다. 그 평양성은 국보유적 1호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은 국보 번호가 떨어졌어요. 숭례문이 국보 1호였어요. 근데 북한에는 국보가 1호가 평양선, 아까 성 전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평양선 전체가 국보 1호는 표색이에요. 이렇게 심플합니다.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을밀대가 있고 이 평양성 이 전투에서 이겨요. 어떻게?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머물면서 영명사입니다. 영명사가 30일 본산 중회에서 평안도 지역의 모든 사찰을 이끌게 돼요. 또라 지금이 예. 자, 영명사에 머물면서 전쟁을 승리하게 돼요. 승리하니까 이게 영명사예요. 영명사라는 편익이 여기 있고요. 이게 을밀대예요. 을밀사 동쪽 편에 있어요. 대웅전에 편익이 붙어 있습니다. 자, 지금의 영명사는 이렇게 변했어요. 74년도에 여기에 흥부초대소, 김일성 부자의 비밀 숙소 흥부초대소가 됐어요. 이게 부병로는 그렇게 뒀어요. 이 앞에 있는 모란각이 있어요. 우리가 모란봉 여관. 이 모란봉 여관에 제일 먼저 잠을 잔 사람은 외국 인사는 피델 카스트로입니다. 피델 카스트로 전에 유명한 사람이 있죠. 체게바라입니다. 체게바라가 여기에 제일 먼저 머물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머무른 사람은 이번에 문 대통령 저번에 평양 갔을 때 수행원들이
대통령은 백화원에서 주무셨는데 수행원들은 이 초대소에서 머물렀어요. 그런데 이게 영명사예요. 영명사 앞에 부병루입니다. 부병루에 대한 얘기는 뭐 다음에 하더라도 이 부병루의 글씨 이 편에 그대로 있어요. 평양부 관찰사였던 누린 조광진이라는 사람이 18세에 쓴 글씨예요. 그대로 남아있어요. 자, 거기에서 보면 이 풍광이 나옵니다. 이게 대동강이에요. 여기에 지금 아까 했던 평양성 쪽에 이거 주체탑이 있고 이쪽에는 이제 동쪽입니다. 여기가 우리식으로 하면 강남이에요. 강남처럼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갈 곳은 여기에 용악산이에요. 자, 평양은 이런 형태로 아까는 남쪽으로 바라봤고 서해 쪽으로 바라보는 형태, 이건 이제 북쪽을 바라보고 이게 능라도 경기장이고 여기가 우리 서울로 치면 남산타워, 북측으로는 모란봉 TV 송신탑이에요. 이게 유경호텔이고요. 여기가 모란봉 극장, 여기 모란봉 극장, 여기가 모란각 영명사 이렇게 됩니다. 자, 건너편에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요 그림입니다. 여기 영명사고 모란각이에요. 여기 청류정이고 여기가 남북 회담이 열렸던 모란봉 극장입니다. 이게 송신탑이고요. 평양을 주체탑에서 보면 이런 광경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가 영광정입니다. 여기가 대동문이에요. 일제강점기 때 우리 국민들은 무엇이라도 생기면 일본이 이겼다고 난리를 치겠어요. 일본 동경미술대전에서 특선을 막아준 김관호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대동강에서 몇 감는 나체 그림, 여인 두 사람이 있는 나체 그림을 그렸어요. 그 특선을 했어요. 그 당시 일본 동경에 있던 춘원 이광수가 그 그림을 가지고 동아일보에 기고하기를 특선 김관호군 장하도다 라는 기사까지 썼던 그 그림의 배경이 되는 모습이에요. 딴 거 보지 마세요. 여기에 이 할배도 있고 이 애들 다 몇 감아요. 여기 남성들 모이건 이게 평양 화력발전소예요. 여성들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기가 영명사 최성되고 여성들은 여기서 아까 남성들은 이쪽 위에서 하고 여성들은 요 좀 위쪽에서 빨래도 하고 해요. 자, 대동강이면 물장수. 대동강이요 물이 회색 성분이 많아서 마을 우물에서 물을 못 먹었대. 배탈이 그렇게 많이 난대. 그래서 대동강 가운데 이 가운데에서 물 떠다온 걸 최고로 고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동강 물이 물장수가 그렇게 해서 유명해요. 봉이 김선달도 나오지만 어떻든 이 대동강에 대동교가 놓여져요. 어디 갔어요? 호출이 형 여기 있네요. 호출이 형 여기 몇 감 여름에 몇 감 씁니다. 여기에 겨울이 오면 이 풍광이 만들어집니다. 어포루, 대동문. 어포루는 뭐냐면 정자에서 대동강 물을 바가지로 탁 떨 수 있다. 그래서 어포루라고 지은 거예요. 그 앞에 우리에게는 평양 동종이 있는 종각. 여기가 영광정이에요. 여기서 종을 치면 평양 사람들은 다 모입니다. 대동문. 현판이 3개씩 붙어 있어요. 붙인 사람은 다 달라요. 자, 일제강점기 때 이런 모습으로 있었고요. 옆모습이고요. 총각에서 찍으면 이 총은 고정이 돼서 타종을 못합니다. 이 대동문에서 전장에 승리했다고 공문을 스산대사께서 치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듬해 임진왜란이 1592년 날짜로 음력으로 4월달 그리고 그 이듬해 10월달에 황궁하면서 할 때 그러면 저희들이 산길을 잘 아니 호위하겠습니다. 의가를 그렇게 해서 개성까지 호위를 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평양에서 의주에서부터 시작해서 평양을 거쳐서 개성까지 의가 행렬을 뒤따랐다라는 얘기를 전제합니다. 이 영화는 그런 스토리를 따라서 쭉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영광정에서 종소리를 듣고 여기서 심주경과 휴전회담을 갖게 되죠. 자, 그 현재의 모습이 이 광교는 이게 개선문이에요. 프랑스 파리의 개선문보다 1.5m 더 커요. 그리고 지금은 30년 동안 건물 짓고 있는 유경 호텔이에요. 개선문 앞에서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 도시의 이름은 지금은 평양입니다. 서산대사가 있었을 때 이 도시의 이름은 서경이에요. 그래서 저 창의문 기록에 보면 삼경, 서경, 중경, 남경, 자, 북경이라고 해요. 북경은 평양, 중경은 개성, 남경은 지금의 우리 서울이에요. 자, 그 중경의 첫 기기는 북경인 평양에 들어가는 평양역의 모습입니다. 평양역을 고려 호텔에서 사진 찍었을 때 이 모습의 평양이 보입니다. 여기 평양 기차역 마지막 종점이에요. 그리고 대동강이고요. 옥류구가 되고요. 여기가 대동문이 됩니다. 자, 이곳에 우리 불교의 유적이 있어요. 정릉사입니다. 새로 복원했어요. 94년도에. 정릉사는 동명왕릉의 능침사찰입니다. 그러니까 주몽의 능침사찰로 고구려 때 만들어진 절이라서 기와도 고구려식 기와를 썼어요. 이 중국식 기와죠. 황기와를 씁니다. 그래서 이 넓은 덜에 정릉사, 릉을 바르게 모시는 절, 정릉사라는 절이 이렇게 건립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건물은 목재가 아니고 콘크리트입니다. 여기에 안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절의 주지입니다. 저하고 똑같은 나이입니다. 네. 용산입니다. 평양에 이정만 있느냐? 지금 북한 불교의 최고의 교구 본산이라고 하는 광법사예요. 대웅전도 새로 복원을 했고요. 거기에 스님들은 싹발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잘 가라고 2008년 8월 8일 날 이지범이 찍은 사진이에요. 잘 가라고 손은 들고 있는데 이 사람은 아웃되고 이분이 삭발하고 주지를 하고 있는 수덕스님입니다. 자, 이분들의 평양을 뒷걸음질을 하고 내려오니 개성으로 도착을 했어요. 개성에 도착하면 우리는 숭례문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남대문이라고 씁니다. 이 남대문 글씨는 한호 석봉이 쓴 글씨예요. 우리는 한석봉호로 알고 있죠. 이름은 한호고 석봉은 호예요. 그래서 석봉한호라고 읽어야 돼요. 붙인 글씨입니다. 이 글씨를 한석봉이 글씨를 쓰다가 밑에 있던 사람이 사다리를 싹 빼니 그냥 붓하고 같이 붙어 있었다는 전설 같은 얘기가 전하는 글씨가 여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개성까지 의가를 모셨는데 어디에서 머물렀을까요? 산문이 있어 보니까 절집이 아니고 유교식 건물이다. 개성의 왕궁이었던 목청전에 모시게 돼요. 이 건물 안에 목청전이라는 건물로 모시게 됩니다. 자, 이렇게 모시고 평양을 거쳐서 개성을 거쳐서 황궁을 했어요. 선조가 하고 나니 그로부터 1년 후에 선조가 상소를 합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들었으면 이제 집에 갈랍니다. 우리 사명하고 저 형에게 군군을 다 넘기고 저는 가겠습니다. 라고 첫 길을 띈 곳이 금강산입니다. 여기가 비로봉이에요. 진달래가 핀 우리 김영구 법사님하고 진달래 화전 부쳐 먹던 그 동네, 이 진달래 동네. 그래서 거기에 가니 백화암이에요. 아직까지 불 안 탔어요. 1914년 3월 8일 날 화재를 홀라당 태워 먹어요. 그런데 이제 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돌아갔었어요, 스님이. 그런데 탑은 있다. 이게는 뭐냐면 역사적 장소를 설명하는 유일한 자진이니까 제가 쓴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 국보유적 306호 백화암 부도 비석을 북측에서 세워놨습니다. 자, 여기에 서산대사 탑비가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여기에는 서산대사 부도인데요.
사리 한 과, 그리고 나머지 사리를 합쳐서 제자들이 묻었다라고 이 탑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탑비에. 그럴 줄 알고 이렇게 세워놨잖아요. 비예요. 그럴 줄 알고 또 더 쫙 당겨서 청허, 사, 허정, 비, 뭉 이렇게 새겨져 있어. 옆에서 보니까 이 비석이에요. 이게 탑비고요. 자, 이렇게 하고 여기에 아직 안 돌아갔었어요. 유적 보다가 버린 거예요. 여기에 이제 그 건너서 금강산 원산에 들어가는 보면 서광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지금은 불타가지고 홀라당 없어지고 다른 그림으로 전합니다만 어떻든 현존합니다. 조계문, 일주문이라는 절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명륜행이 뒤쪽에서 찍었다고 댕댕거릴까 싶어서 앞쪽으로 찍어놨어요. 이 조계문이라는 현판을 아직 현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가면 돼요. 원산 갈 때 기차 타고 가다가 중간에 내려서 보면 돼요. 거기 들어갈 때 아저씨가 이렇게 빨리 어딨어 이렇게 단풍이 이렇게 끝내줘요. 서광사 앞에요. 서광사. 서광사 앞에 들어가면 누각이 있습니다. 설선동루라는 누각이 남아있고요. 그 안에 들어가니까 콘크리트로 다시 아까 불탄 서광사를 새로 짓고 있습니다. 그럴 줄 알고 19년 12월 12일 날 조선중앙통신에서 복원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콘크리트. 우리만 복원하는 게 북측에는 나라에서 복원 다 했다고요. 그 절터를. 그런데 엉터리는 했어. 콘크리트예요. 그리고 축삭기. 엉망진창이죠. 우리 박혜진 선생 보면 욕해요. 이렇게 축대를 쌓으면. 그러면 그래도 유적이 서광사비가 이렇게 현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살았던 사람, 돌아가신 분들은 여기에 모셔져 있습니다. 서광사입니다. 이성계가 석가래 꿈을 꾼 곳. 그 서광사에 가서 서산대사께서 여기에 이 서광사 사적기를 써요. 그래서 그 글씨가 여기 다 새겨져 있어요. 임진난 끝나고 금강산으로 가서 금강산에 가서 원산에 가서 서광사를 보고 원산에서 한경도를 거쳐서 묘양산으로 가요. 그런 의미의 서광사. 이게 이 글씨가 서산대사의 글씨입니다. 그럴 줄 알고 더 크게요. 서산대사가 쓴 도선전이라는 책이에요. 서광사에서 집필한 책인데 1913년에 촬영된 서산대사의 글씨입니다. 친필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한자 쓸 때 보통 뺏기잖아요. 옆에 거 보고 뺏겨, 이건 막 쓰는 거예요. 이거 이 정도는 돼야 되는, 안 그렇습니까, 지부장님? 네, 이 정도는 써야죠. 자, 이 사람이 드디어 끝날 시간도 다 되잖아요. 그래서 자장가도 있으니까 묘양산으로 돌아옵니다. 국제친성관람감 제5층 회랑, 그렇게 테라스에서 보면 이 장면이 나와요. 이 장면에서 찍으면 이게 향산천이에요. 머물기는 이 향산 호텔에서 머물러요. 우리 김춘하 회장님이 좋아하는 온천도 여기 있어요. 온천도 하고요. 술 좋아하는 분들은 여기 꼭대기 테라스에 올라서 꼭대기에서 드시고, 여기서 쫙 보면 여기가 비로봉이에요. 여기가 보현사예요. 자, 이 길을 자 우리는 갑니다. 가려고 하면 로정도를 걸어가야 돼요. 북한 애들도 다 여기서 교육받습니다. 침 뱉지 마세요. 욕하지 마세요.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라고 노정도에서 선생님이 지리 질투를 해서 자 갑니다. 우리도 가려고 하면 여기서 만나요. 묘양산역에서 내려서 기차를 타고 가거나 오거나. 묘양산역이 아니라고요? 그런 궁금증이 있어서 향산, 묘향산이라는 간판이 걸려져 있는 역사의 모습이에요. 이 역사라고, 역사. 이걸 떼버리고 그림을, 이름을 그렇게 붙여놨다고요. 전기기관차가 달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 이름도 등장합니다, 최근에. 그래서 2015년 10월에 찍은 사진이에요. 기차가 이 기차예요. 자, 이 기차를 타면 이 기차표를 끊어야 돼요.
묘양산까지. 이 공원은 강원도 공원이에요. 강원도에서 평양으로 와서 평양에서 묘양산까지 기차 탔다는 얘기예요. 기차표잖아요. 네. 2003년 1월 2일 날 찍은 사진이에요. 자, 이 동네에 도착하면 묘양산 역 앞에 있는 향산이라는 읍내입니다. 읍내에 들어가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앞에 풍광이 이렇게. 여기에 기가 막힌 사진이 하나. 이 사진 찍으면 이제는 막 잡혀가요. 대한민국 쌀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러브레터도 있어요. 저는 이 굽 때문에 찍었는데 딴 데 보지 마세요. 이 얼굴 보지 마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사는 동네예요. 자, 여기서 머무는 동네. 이 강 이름이 청천강이에요. 그래서 청천여관이에요. 고급 호텔이에요. 하룻밤이 10만 원밖에 안 돼요. 자, 이분들의 뒷모습. 그 안쪽에 있는 골목에 여기는 가죽잠바 아가씨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물던 호텔 빙빙 돌아가는 라운지예요. 보행사로 들어왔습니다. 예. 보행사를 들어오면 이 조개문 일주문의 역할이에요. 전나무 숲길이 끝내줍니다. 자, 이 길로 들어가면 여기 앉아서 우리 박희진 쌤 여기 앉아서 설명, 사철문화 해설 설명을 쫙 해줘야 돼요. 여기서 쫙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보행사가 이렇게 전개해야 됩니다. 보행사 13층 스탑입니다. 8강마다 바람방울을 다 달았어요. 바람방울 풍경을 내게 해요. 그럼 이게 13층이에요. 104개가 붙어 있는데 전쟁 때 4개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다시 76년도에 붙였습니다. 자, 이건 박혜진 선생님이 뿅갈 사진인데 박혜진 선생님 때문에 이 사진 올려놨어요. 만세루 기와 교체하는 작업이에요. 기와 교체할 때 주인공이 누군 줄 아세요? 이 사람이에요. 기와장이에요. 이 사람이 담배 피면서 지붕에 앉아가지고 기와를 다 교체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요렇게요. 요거는 그 묘양산 보행사에 있는 비로봉 뒤에 보련대라는 건물을 이렇게 비계,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아시바, 일본말로 아시바, 우리 전문 용어는 비계. 이번에 홍콩 아파트의 비계, 대나무 비계 때문에 난리 났잖아요. 그 비계를 이렇게 세웠단 말이에요. 한번 더 볼까요? 만세로 복원할 때도 이렇게 비계를 이렇게 세웠어요. 아직도 이렇게 해서 잘 복원해서 요게 그렇게 복원이 됐다고요. 거기에 바람방울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럼 이 사진을 왜 썼을까요? 서산대사께서 전하는 전설이에요. 서산대사께서 바람방울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는 걸 보고 전쟁이 발발했구나라고 감지했다는 도술력에 믿거나 말거나 전설이 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설하는 최씨입니다. 완산 최씨들이에요. 최씨의 선생님. 이게 다보탑, 일명 구청탑이에요. 여기 다보 열애를 모셨다고 다보탑이라고 합니다. 자, 이분이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요렇게 하니까 왜 전신을 안 보여줘? 라고 설명을 해서 요렇게 한 겁니다. 자, 이분이 아까 그분은 2급 해설사고 이분은 1급 해설사예요. 샬라샬라가 된다는 거예요. 샬라샬라. 근데 이분은 따님을 이렇게 두고 있어요. 이분들 감지를 못 하시는구나. 이분이에요, 이분. 예, 이분이 이렇게 인간적인 면모도 있다고요. 자, 여기에 또 1급 강사가 있어요. 어린 새싹은 꿈에도 있는 그거라고 해서 해설사예요. 이분도 1급이에요, 1급. 그런데 1급 해설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형산 보행사예요. 여경비원도 있습니다. 우리 명령법부가 여기서 침을 뱉었잖아요. 바로 벌금 때려 100달러 내시라고 딱 들어갑니다. 손뻗치기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분도 또 지켜요. 그런데 이분이 주지입니다. 청벽스님입니다. 범띠 있어요? 범띠입니다. 청벽스님이에요. 이 정도는 그래도 스님 모습을 해야죠. 개기름 찌리리 걸으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있는 서산대사의 유적지예요. 수충사입니다. 여기에 평양
서산에서 온 학생이든 묘양산 모든 사람은 다 관람을 해요. 이 정도만 하면 서산대사 할 일 다 했지요. 서산대사의 유적지를. 이 사람들은 묘양산 보현사라고 오지 않습니다. 묘양산 역사박물관 탐방으로 왔다고요. 역사박물관 탐방으로 와서 서산이라는 애국 중이 있었다라고 학습하고 갑니다. 남조선에서 온 저 탈북자들이 내가 절에 갔다 이 얘기는 다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 절에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역사박물관에 갔죠. 자, 이 수총사예요. 저 홍관 대제학 홍양호가 썼잖아요. 홍양호가 썼잖아요. 자, 이 안에 이분들이 계셔요. 이분은 처형, 이분은 서산, 이분은 사명대사님이십니다. 자, 이 사진에서 이게 뭐냐면 햇빛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찍힌 사진. 여기가 제 사진이에요. 요 제가 찍고 있고 이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요게 접니다. 디테일하죠? 서산대사께서 들고 다니는 육환장입니다. 잘랑잘랑잘랑 육환장. 유물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모습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 자료에 쫙 붙여져 있는 편액이 딱 붙어 있습니다. 자, 이분의 모습이 이랬습니다. 서산대사는 영원하게 수염을 기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수염 기르기로 해서 불자의 모습으로 나타내 처형대사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의 기록을 비에 새겨놨습니다. 자, 이러한 기록들을 북한에도 모아놨어요. 74년, 75년으로 기준해서 불교 유물은 묘양산 보현사로 다 모으고 개성에 있는 유물들은 개성박물관으로 다 모으고 전국에 제일 좋은 거는 조선중앙박물관으로 다 모으라 라는 지시에 의해서 불교 유물은 여기에 다 모여요. 묘양산 보현사에 있는 팔만대장경 보존구와 수장구입니다. 87년도에 건립이 됐어요. 제가 2001년도에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여기 가면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본 학자 타카시 도루는 이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산 이전과 이후로 나옵니다. 한국 불교, 조선 불교는 서산종이다라고 타카시 도루가 규정을 합니다. 그만큼 서산대사는 내리막길을 해전력으로 걷고 있는 조선 불교를 일으키기도 했고 또는 뒤에 어두운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산대사의 네 분의 유명한 제자가 있어요. 그분이 문파를 이루어요. 유정, 평양응기, 소요태능, 정관, 일성이라는 1000명의 제자 중에 70명의 뛰어난 제자 중에 또 대표적인 4명의 제자가 형성이 돼요. 그 중에 제자 중에 한 분인 정관 일선 선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은사인 스님 무일 성녀가 속복을 입고 종군 군대에 따라가서 죽고 도망치면서 출가의 뜻을 잊고 계율의 실제는 피할 뿐만 아니라 허명을 바라고 돌아오지 않으니 장차 선의 기풍이 멈추될까 우려된다 라고 한국불교 전서 제8책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 하면 아무래도 출간 깎아는 전쟁에 나가면 안 된다.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된다. 라고 하는 얘기에 계율 논쟁의 촉발의 계기를 만듭니다. 그분이 어디 있어요? 묘양산 보현사에 제일 먼저 만들어진 안심사라는 절이에요. 이 절이 1930년대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묘양산 보현사의 원찰, 보현사가 후찰, 그 안심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부도밭으로 절터가 바뀌어버렸어요. 여기에 서산대사의 부도가 있냐 없냐의 논쟁이 지금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럴 줄 알고 추적을 했습니다. 뭘 물어보겠어요? 휴정 자니라 호는 현흥이니라 이 글자가 새겨진 비석이 여기서 발견이 돼요. 옛 모습입니다. 이걸 6.25 전란 때 꽈당
당당 해서 비석이 박살나버려요. 부도입니다. 부도가 없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부도비가 여기 있습니다. 이 사진을 왜 꾸짖었냐? 여기 또 부도비가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비석이 또 있고요. 그 얘기가 이 묘양산 보현사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금강산으로 돌리니까 금강산의 모든 서산대사의 기록은 금강산 백화함에 있는 저 백화비, 탑비에 기록되어 있는 걸 기준으로 합니다. 탑분본이 있기 때문에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서산대사의 기록은 이 서산대사 탑비의 기록을 가지고 합니다. 이 탑비를 볼 수 있는 거죠. 2007년 6월 20일 날 이지범이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이런 모습으로 남아있습니다. 그 모습이 저 방장이라는 임법당 형태, 여기는 법당, 여기는 잠자리, 임법당 형태로 금강굴에 녹여져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서산대사께서 이렇게 그림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분이 여기에서 돌아가셨어요. 80생애를 살아보니 저것이 나였는데 80년을 지난 후에는 이것이 내가 이것이구나라고 시를 남겨놔요. 이 시를 우리 김영국 법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지관 스님께서 자기의 열반개송에 속 집어넣어요. 이렇게 해독할 줄 몰랐죠. 그래서 어떻든 그분의 글씨가 있는데 이 사진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진. 임법당이라고 했죠. 이게 몇 개예요? 태양양 광열판을 처음으로 도입한 유일한 북한의 암자입니다. 촛불 안 켜 이제 불 안 날 염려 없어요. 그래서 이걸 도입을 했어요. 2013년 9월 7일 날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말 매력적인 북한 불교의 새로운 변화의 모습입니다. 왜? 서산대사이니까. 북한에는 원효, 서산, 사명, 만해 이 네 사람만 인정합니다. 나머지는 다 봉건 앞제비예요. 애국 중들이에요. 스님들 아니에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우리 남쪽에 법타 스님이든 스님들이 가면 법타 선생 어떻습니까? 그래요. 그런데 제가 스님하고 모시고 비구니 스님을 모시고 갔잖아요. 뭐라고 했겠어요? 암중 선생 어떻습니까? 일단 한참 집에 가서 웃지 마요. 자, 여기에 있는 그 산의 최정상 묘양산 향비로봉이에요. 2001년에 찍은 사진이에요. 이 비로봉이라고 향비로봉이라고 새겨져 있어요. 꼭 그거같이 여기에서 망국은 개미집이요 천하의 호글들은 다 초파리 때로구나 라고 해서 고난을 겪었던 그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조 그렇게 17세기 말 18세기 초에 성대중이 쓴 성성잡기에 이렇게 해놨어요. 장백산은 신령스럽고 광대한 것이 복히 시와 같다. 어떤 해독할 때 장백산으로 해독하는 사람은 중국 앞접이에요. 백두산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묘양산은 웅장하고 빼어난 것이 노자와 같다고 했어요. 노자와 같은 스님은 유일한 사람이 있어요. 제 은사스님, 종림스님이라고 모였어요. 자칭 노자파라고 합니다. 노자와 같다. 금강산은 그렇고 석가와 같고 부월산은 이천 정의와 같다라고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불이 머물렀던 서산은 묘양산은 당신이 있었다고 하지만 최남선이 있었어요. 어떻든 금강산은 아름답지만 웅장하지 않고 묘양산은 아름답고도 웅장하다. 숫자는 빼어났다는 얘기고 장자는 웅장하다의 의미입니다. 자, 이 산을 저 회장님 저 불 다 켜주시죠. 예. 그래서 묘양산은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하고 실제로 우리가 느껴보는 실상하고는 좀 다를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 고맙습니다. 예, 제가 얼굴 뵈니까 반가워서 불을 다 켜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 자료에 보면 묘양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지만요. 실제로 서산대사의 족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점을 제시했다고 보면 되고요. 어쨌든 계율 논쟁은 지금까지도 존재합니다. 존재하지만 전쟁의 공과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전쟁의 공과를 다시 보고 또 후대에 이러한 위난이 왔을 때 서산대사를 교훈으로 삼아서 어떤 삶과 수행의 태도를 이끌 수 있을까라는 과제를 다시금 제안하는 시간이 아니었나라고 느낍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한 것에 부족함이 많은데요. 그 질문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정확하게 1시간 25분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 공유해 예. 예. 그래서 제 자료는 어디라도 뭐 공유할 수 있고요. 다만 우리 대불련 총동문에서 있던 강좌 자료다라고 표기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저보다 더 전문가들이 많아서 일부러 남쪽 자료는 일부러 생략을 했습니다. 좀만 됐다 이거지. 제가 남쪽에 관심이 없어서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